예, 이번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출마할 자.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출마를 준비할 사람들이 여나야나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번엔 최성 평론가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출마할 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잠깐 실루엣만 봐서 좀 젊어 보입니다. 예. 젊어 보여서 이준석 의원으로 찍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맞습니다. 자, 1985년 3월생이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30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만 40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년 3월이 지나서 4월 벚꽃 대선, 5월 장미 대선, 6월, 7월 땡볕 여름 대선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도 기회가 오겠죠. 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준석 당선이네요.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오 이거 뭐야? 네. 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예, 성룡 대변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 치러지면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1월 말 전에 탄핵 결과 나오면 대선에 못 나가고 2월에 결과 나오면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자기 본인의 생일이 3월 31일 생이니까 4월이 돼야지만 출마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1월 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1월 마지막 주는 설 연휴가 있어요. 아, 예. 공일내에 재판하지 않으니까 1월 27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그다음에 2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서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만 40세가 넘어서 피선거권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피선거권이 생긴다고 해서 다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일정한 여건이 확보되어야지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사태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가 자동 녹음을 한 수많은 녹음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휴대전화가 발견이 돼서 검찰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잠시 잊혀졌던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대선에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건데요. 만약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거짓 답을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는 세석을 가진 정당,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할 정도의 핍박을 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역전이 돼서 본인이 세석짜리 개혁신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좀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도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성추행 무장도 같은 40대니까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40대 계수, 30대 계수론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또 이준석 대표가를 지지하는 젊은 또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대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확실한 어떤 지지 기반은 있으나 또 확실한 또 반대 또 집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반대 세력들은 뭐 여성이라든지 또 약자들하고 하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죠. 과연 대선에 진짜 나가고 싶다면 그런 어떤 약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장력이 없으면 대선에 나오기는 어렵죠. 뭐 대선에 뭐 말한 것처럼 만 4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나올 수는 있으나 사실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그 지난 총선 때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뭐 이런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 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홍매화 심었을 그렇죠. 때요. 이준석 의원도 만약에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혁신당의 지지율로는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15% 이거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상적으로 돌렸던 이런 정치의 방식으로는 그 정도의 지지 15% 이상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뛰쳐나온 이후에 제3지대를 이제 만든 건데 제3지대로서의 뭔가 뚜렷한 뭔가 정체성이나 제3지대의 정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라는 것은 뭔가 세대를 좀 가르고 젠더를 가르고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하는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 동력이 됐을지 몰라도 좀 더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는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모인 모습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뭐 전 그래도 젊은 사람의 도전이라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사실 이준석 의원이 멀쩡하게 당대표로 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꼴 좋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 계엄령 선포가 됐던 그 전으로 되돌려놨다. 증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핍박받고 억압받았던 그 당시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인이 대선에 꿈이 있다거나 더 큰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의 품격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뭐 요즘 그 정치인들 중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준석 대표 즉 의원도 더 많은 부분들을 소양을 쌓아가고 축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아마도 그 이준석 대표가 참 맞는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또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맞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45년 전으로 되돌려놨다. 저 말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저희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불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대선 승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가요? 보여지는 모습도 그랬고 어쨌든 친윤계에 의해서 당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선에서 본인이 기여했던 그 역할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한 부분이 되게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한마디만 더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기 투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은 이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 운영 비전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제시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단단하게 야무지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성 평론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만 날카로운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파면 공감한다. 그렇다면 본인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속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더군요. 저하고 싱크로율 100%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저와 모든 사람들 생각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조속 심리를 요구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본인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1심 나왔으니까 나 빨리 받겠다니까 재판 일정 뭐 땡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빠르게 나도 다 나가서 내가 가겠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어깨에다가 12개 재판 혐의 지금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털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무죄 얘기하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몸 가볍게 하고 나서 우리가 정면 승부 겨루자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자꾸 뭐 대통령 탄핵 정말 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법대로 진행돼야죠. 그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